안녕하세요. 정면돌파학원의 황재영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면돌파학원의 서한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수태고 1학년 네. 어떻게 중간고사들을 좀 받는지와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 건데, 실제 범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교과서는 지학사 교과서 2단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모의고사나 부교재를 사용하진 않고요. EBS 라디오라는 모닝 스페셜에 들어가는 어떤 프린트물을 이제 나눠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문제 유형은 이제 어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용 일치,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 빈칸, 이런 순서대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지문의 변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되게 조금 나와가지고 대신 준비를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어려움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저는 쉬웠다. 논술형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는 했어요. 이제 주어진 단어들을 가지고 어순을 배열을 해야 되는 이제 문제 유형들 같은 경우도 어형 변화가 가능한 경우랑, 그 다음에 요약문의 빈칸 유형에서도 어형을 변화해가지고 빈칸을 채워야 되고, 주요 문법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영작도 해야 되고, 또 틀린 어법들을 찾아서 바르게 고칠 수 있을 때까지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들이 나와서 객관식은 쉬웠는데 논술형은 조금 어렵게 나왔다. 수학은 어때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가 이차 함수까지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은 17문제, 논술형은 3문제 정도가 나왔는데, 문제 자체가 이렇게 막 어렵거나 막 그러지 않았어요. RPM, 센, 이 정도 문제지만 연습을 좀 평소에 좀 잘했다면 무난하게 좀 풀지 않았을까. 수학 시험이 이게 막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가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데, 개념이 정말 잘 이해가 되어 있는 친구들 문제가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평범하다. 네, 너무 어렵던 것 같습니다.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연습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객관식은 쉬운데 시험 범위 지문에 대한 것들은 내용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어법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다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논술형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니까 논술형을 대비해서 영작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한데, 영작을 많이 잘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시험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되는데 간과해서 실수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 이제 제가 모 학교 학생 가르쳤을 때 이 친구가 이제 1년 내내 100점을 맞은 친구란 말이에요.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좀 자기보다 못한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이거 풀어라고 딱 치면 저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풀어야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묵묵히 풀어요. 그런 쉬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땐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그 차이는 그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좀 극상권과 상위권이 좀 나누지 않나.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료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잘 따라오면은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공식을 이해했대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문제가 안 풀려. 교육이 있었던 이래로 계속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해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 이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만났어. 여자친구가 나 오늘 바뀐 거 없어?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네. 이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는 정확한 대답을 하겠지. 그런 게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이때 이제 바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모르겠는데?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고. 수학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뭐냐면은 공식이라는 거를 알고 나서 이걸 내가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는, 내가 이거를 안 보고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이렇게도 정해 볼 수도 있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몸에 익혀놔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이해를 했다는 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 딱 듣고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기본 문제 딱 풀어보니까 풀리던데? 난 이걸 알았어. 나 천재인가? 이러고 가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이제 제일 강조하는 건 개념 정리를 잘하자. 노트 항상 쓰게 하고, 개념 정리 노트는 항상 문제 풀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한 줄 멘트를 좀 달자. 내가 2회독 할 때, 3회독 할 때 사실 문제 좀 많이 풀 필요가 없거든요. 풀었을 때 한 70%는 맞고 한 30% 틀리는 문제집이 있다. 적당한 거거든요. 틀렸을 때 그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멘트를 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놓쳤고 뭘 몰랐고 이런 멘트 달고, 해오라는 과제 그런 거 먼저 열심히 좀 해주면 누구나 다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 RPM이나 센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 문제집을 한 문제 안 틀리고 다 풀 수 있어.
정도가 되면 누구나 다 수학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말로는 되게 쉽게 들리는데. 좋은 강의로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면 돌파에 오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토평고는 중간고사는 어땠나요, 선생님 영어는? 토평고는 출제 범위는 교과서 YBM 한상호에서 여기서도 이제 2단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고1 모의고사에서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좀 추려줘서 한 15개 정도 지문이 나왔어요. 고1에 딱 적정한 수준으로 나온 것 같고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빈칸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에 논술형으로 영자 이렇게 나왔는데, 토평고는 조금 어려운 게 지문 대부분이 다 변형이 되어서 나왔어요. 기본적인 이제 해석 실력이 좀 필요한 그런 형태여서, 근데 뭐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는 정도? 그래서 객관식 문제의 난도는 조금 보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논술형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는 했어요. 빈칸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냐면, 빈칸을 뚫어 놓긴 했는데 원래 지문에 있던 빈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선생님이 다 바꾸셨어요. 노력을 많이 하시는 학교구나.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문이 변형돼서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 실력이 바탕이 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내용 이해를 한 다음에 또 선지도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 선지를 읽고 해석도 해서 올바른 거를 조금 고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필요하고, 논술형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생각을 영어 지문, 영어 문장으로 영작을 하게끔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요약문 빈칸 영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요 문법을 활용해서 대화문 형태의 지문 안에 빈칸을 뚫어서 또 내용 흐름에 맞게끔 거기에 이제 주요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있었다. 수학은 토평고하고 토평고하고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비슷해요. 정말 나올 법한 문제를 꼭 학생이 알아야 되는 문제를 뭐 적절히 넣으신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히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정규 교과가 얘네들이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고 대학을 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이런 건 진짜 중요하고 이 단원의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라는 거를, 토평고 같은 경우에는 꼭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단원에 이건 꼭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딱 해주시는 문제들 위주로 이제 내셨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 이제 15문제 정도가 나와요. 대신 이제 논술 문제가 좀 많아요. 5문제 정도가 되는데, 논술형 문제가 3문제냐 5문제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시간이 조금 살짝 부족한 친구도 있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딱 내야 될 문제, 이런 거 안 내면 안 되지 라고 딱 생각할 법한 문제를 내셔서 학생들을 좀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살짝 들었어요. 기말고사는 이제 어떻게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토평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문들 변형이 싹 다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해석 실력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리고 내용 이해를 정확히 내신 준비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논술형 대비를 좀 하셔서 빈칸 문제, 그러니까 빈칸 요약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계속 요약문을 쓰는 연습도 하시면 좋고요. 선생님께서 이제 주시는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 문제집이니까 거기에서도 요약문 문제 같은 것들을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주요 문법 활용한 영작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써보는 그런 연습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학은 뭐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뭐 수태고랑 거의 유사하죠. 내용 자체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 뭐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많이 내시니까 정확한 이해를 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라는 것은 자기가 부족한 걸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연습한 걸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노트 정리, 개념 정리한 거 이런 거 항상 잘 들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틀린 문제가 생겨도 절대 준비하는 과정이고 시험을 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냥 뭐 넘어가거나 이러지 마시고 항상 맞아요. 멘트 잘 달아놓으시고 다시 볼 때에 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좀 임해주시면 누구나 점수를 잘 받지 않을까. 개념 정리라든지 오답 노트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하면서 자신이 틀린 부분이 뭔지 알고 그걸 안 틀리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한량은 많으니까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게 많으니까 맞아. 이렇게 다 대충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하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좀 하시는 게 그렇죠.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네. 수태고랑 토평고 좀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하면 우리 또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우신 또 선생님과 또 이런 걸 또 찍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우리 이제 정면 돌파 학원에 오시면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한번 오셔가지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면 돌파 학원의 수학의 서한석이었고요. 영어의 황지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